안녕하십니까. 송실사회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점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한국 교육이라든지 어떤 비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게 됨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그 한국어 프로그램이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제가 중간평가죠. 그래서 4단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0단계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4단계는 한국어 프로그램이고 5단계는 저희가 이제 한국사회 이해라고 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5단계 가장 높은 급이죠. 5단계 수업이 있는데 중간 평가는 4단계를 마친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평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명칭은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라고 하고요. 약자 보시면 KIIP, KLCT. KLCT는 이제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es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 KLCT가 되겠습니다. 4단계를 수료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이 또 중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단계를 마친 그런 외국인들만 보는 시험이 중간평가가 되겠고요. 또 이제 4단계 수료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교육 중급 연계 과정을 또 승인받은 사람의 경우에 또 중간평가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어떤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이제 4단계와 유사한 그런 과정을 마친 어떤 외국인들에게 또 중간평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주간은 이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평가 내용은 이제 한국어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는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동안 배운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4단계 내용이 가장 많은 어떤 퍼센트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장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출입구 외국인 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보통, 대학교에 가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주하는 어떤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좀 거주하는 곳에서 먼 곳에서도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좀 빨리 해야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청은 이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자, 응시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평가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이제 30개의 문항이고요. 구술시험은 5개의 문항으로 총 35개의 문항으로 평가를 합니다. 필기시험은 30개 문항인데요. 문항수는 총 30개 문항으로 객관식이 28개, 장문형이 2개, 그래서 모두 30개가 됩니다. 그런데 장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서 장문하고요. 두 문항을 통합해서 한 문제로 제시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쓰기 문제가 이제 큰 주제로 하나가 있고, 그 큰 주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세부 질문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 질문 한 개인데 그 안에 세부 주제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50분이고요. 객관식은 28개의 문항을 40분 동안 다 풀어야 되고 장문형 문제는 10분 동안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객관식 답안지는 OMR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장문영어 100자 원고지 한 장을 이제 제공해서 학생들이 원고지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잘 마치고 나면 이제 합격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다 합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는 이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평가 후에 사회통합정보맹,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그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 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통보, 어떤 법무부에서 개별 통보나 어떤 전체 게시가 없고요. 스스로 응시생이 본인이 직접 마이 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평가 결과 조치는요, 합격자에게는 이제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소장 명의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 시험 합격증이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5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불합격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중간 평가에 재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4단계 수업을 다시 듣고 중간평가 시험을 보면 그때는 이제 처음 응시할 때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지만 4단계를 다시 한번 듣고 중간평가 시험을 봤을 때는 60점이 아니라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 5단계로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4단계 수업을 다시 들은 경우에는 중간평가 시험을 따로 안 봐도 5단계로 승급이 됐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중간평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단지 60점이 아니라 40점 이상만 받으면 5단계로 승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40점이 아니라 기본대로 60점을 꼭 받아야 승급을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나중에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4단계를 다시 듣고 중간평가 시험을 다시 보게 되면 40점 이상만 받으면 5단계로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구체적 내용을 또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